네, 반갑습니다. 더우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함성 5초간 실시! 반갑습니다. 네, 송만기 양평군 의회 의원입니다.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가뜨립니까? 경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경제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최저임금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이 사람들은 벌써 몇 년 전부터 10,000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제 10,000원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서민만 있고 일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 중산층들이 뭐예요? 자영업자들도 사실은 서민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다 죽어가는 거 아실 겁니다. 근데 자영업자만 죽는 게 아니라 중산층부터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부분에 이런 데 있어서도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런 타이틀이 되는 건데, 지금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 문제, 이런 최저임금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태양광 문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굉장한 비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에 관련된 사람들이 저의 양평에 와서도 이런 많은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보면 다 저쪽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다 저쪽 사람들인데 청와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의혹적인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태양광 문제도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좀 따져줘야 되고, 이 문제 외에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되어 있는데, 자, 문재인 정권이 1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적폐청산이라 그러면서 정치 보복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치 보복이란 매명하에 지금 또 기무사 죽이고 있어요. 자, 국정원을 죽이는 건 뭡니까? 간첩 잡지 말라는 건데 기무사를 또 죽이고 있어요. 기무사가 하는 게 뭐예요? 저는 3사단 백골부대에서 소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대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기무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방에서도 북해군, 그러니까 고정간첩이라든지 제가 있을 때도 그런 모르스 부호를 잡아내서 북한과 통신하는 것들을 잡는 게 기무사 역할이고, 여러 하는 역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하는 걸 군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무사 죽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한국당에서 다 해주겠지만 이런 소리가 너무 약한 겁니다. 이런 큰 소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지금 또 이제 요새 또 아까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시장, 은수미 이제 성남시장, 이 문제는 저는 어저께 그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를 봤습니다. 여러분 안 보신 분들 많지요? 저는 어저께 그것을 보면서 다시 되돌려보기입니다. 되돌려보기 1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본 어떤 영화보다도 재밌었던 게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편입니다. 그거 꼭 보세요.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감동에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고 답은 얻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폭하고 100% 연관이 돼 있다는 방송을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SBS에서 저는 뉴스 안 봅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은 완전히 엉터리 뉴스인데, 이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를 봤을 때는 그 PD가 누구고 CP가 누군지 모르지만 방송 제대로 했다. 그런데 문제 재밌는 게 이재명이가 문재인하고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차기 대권에 너 나오지 마라가 이제 안희정이 제거했고 이제 이재명이 제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좌파들한테서 뭔가 권력 싸움이 굉장히 일어난다,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자, 김부선이란 영화배우가 없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많은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세게 나오는 국회의원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왔지만 뭐 정말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박정희를 지워야 한다는 이런 말을 살짝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공격을 덜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 하나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힘없는 이제는 자연인입니다만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자유한국당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대위원장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노무현의 왼팔이었던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자유한국당을 끌고 간다면 우파가 없어지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까지 무시하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발언이 나올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해체가 되고 진정한 우파가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는 모든 것이 잘못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똑바로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끌어가고 보수의 어떤 정통성을 이어간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엉터리로 좌파들이 아무리 비대위원장이 그런데도 우리 쪽으로 오겠습니까? 절대로 오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똑바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저 다음에도 얘기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신의 한 수나 모든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똑바로 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정말 큰 혁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카톡에 조그만 글을 하나 썼는데 페이스북에, 자,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비서진들 많습니다. 맞죠? 네. 7명인가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이 엄청 많은데, 쓰는 돈이 많은데, 자, 후원금도 많이 받습니다. 맞죠? 네. 이 국회의원들이 그 돈 어디다 다 씁니까? 자유한국당부터 이런 쓸데없는 돈 받지 말고, 이런 비서관도 7명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할 일입니다. 7명이 있는 걸 한 2명으로 줄여버리고 자기들이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뭐 찾는 거 있어요? 저는 양평군 의원 4년 하면서 비서도 우리 전체 비서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상임위를 다 했어야 돼요. 문화예술, 스포츠, 경제 다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서 공부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가 됐는데,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과연 뭘 할까냐는 얘기예요. 자유한국당이 비대위원장이 개혁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자유한국당이 치고 나가서 국민들한테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방송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방송이란 것들 지금 공중파 3사에서 방송 제대로 하는데 없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제가 뭐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씁니다만 가장 믿을 만한 거는 9시 뉴스 TV조선 하나만 봅니다. 그 TV조선은 가장 정당하고 정확하게 아주 방송을 합니다. TV조선 9시 뉴스를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되고,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것들 개혁이나 이런 부분을 이 방송을 다 장악한 문재인 정권에서 제대로 방송을 안 해준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자유한국당은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강하게 싸워주는 모습, 장외투쟁을 통해서라도 자유한국당이 변화돼야 되고, 이렇게 혁신하고 정말 리노베이션입니다. 이런 부분, 이노베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유한국당이 해줄 것을 믿고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가져야지, 저쪽에 좌파들이 하는 거 흉내 비슷하게 내고 조금 아까처럼 뭐 방공을 갖다가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개혁이 아닙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여러 가지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비리, 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게 치고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개혁이고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저 송만기 여기서 이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국민의힘 대표 이신훈 대표의 한국당에 바라는 점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국수살팀에서 하는 장애 집회는 처음 나왔습니다. 이 날씨 더운데 고생들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3가지가 망가졌습니다. 교육이 망가졌고, 경제가 망가졌고, 또 안보가 무너졌습니다. 어제 그 국방이 그 현안보고 하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대령과 장관이 나누는 대화가 서로 자기 책임을 떠미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봤을 때, 국방의 위계질서, 그러니까 위계질서가 무너지면은 안보가 무너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경제는 요즘에 주변 식당들 가보시면은 저녁에 한두 테이블
정도 손님이 있고 아주 울상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의 반란이 시작됐죠. 앞으로 광화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아마 상당한 항의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기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의안에서도 방송 내용이지만 지금 성남이 아수라장이라고 그러죠. 아수라 영화가 요즘 아수라 도시라는 영화가 요즘 많이 뜬다는데 지금 성남이 아수라뿐이 아닙니다. 서울 대한민국이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자유한국당을 응원하러 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 혁신을 하겠다고 갖춰진 비대위원들의 면면을 봤을 때 우리 보수 우파들이 상당히 실망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김병준이라는 분을 실용주의자로 해서 저도 지지하고 그분을 찬성했었는데 지금 그분이 비대위를 갖추는 인연이라든가 뭐 그 구성을 보면은 당직자의 어떤 구성을 보면은 참 의심이 많이 됩니다.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보수 우파는 자유한국당이 그 혁신위가 이번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한국당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 혁신 비대위원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은 그것을 지켜볼 것이고 또 잘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당을 접수할지도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혁신위 비대위 위원장이 하신 말씀 중에 한국당을 버릴 수도 없다면은 새로운 곳을 세워서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했었는데 지금 그 혁신이 잘 이루어질지 우리 애국순찰팀과 각 시민단체들이 꼭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